서울이랜드 FC의 라인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부산 아이파크의 라인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자, 김영관 골키퍼, 심상민, 칼라이 미첼, 김동진, 김태은, 김동철, 김준태, 김현규, 서정진, 타라바이, 주민규가 서울이랜드 FC 라인업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라운드와 동일한 선수단 그리고 동일한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 서울이랜드입니다. 아무래도 5연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포메이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선수단의 컨디션이나 이런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박건하 감독입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도 뭐 큰 변화 없이 일단 경기에 임하게 될 텐데요. 네, 부산 아이파크의 라인업은 구상민 골키퍼, 차영환, 닐손 주니어, 김재현, 용재현, 김영신, 이규성, 최강희, 임상엽, 포프, 정석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는 공격진이죠. 네. 임상엽, 포프, 정석화, 이 세 선수가 올린 공격 포인트 자체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자, 부산은 본인들이 가장 자신있게 들고 나올 수 있는 닐손 주니어 선수를 중앙에 배치한 3백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예. 뭐 지금까지 이 전술로 상당 부분 재미를 봤던 부산 아이파크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그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산 선수단이고요. 양 팀이 지금 현재 5경기에서 두 팀 다 5연승입니다. 어느 팀이 과연 6연승에 성공할지, 물론 최종전이지만 어느 팀이 6연승에 성공을 할지도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김대용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44라운드 맞대결 시작했습니다.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먼저 펼쳤고요. 홈팀 서울 이랜드 FC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치게 됩니다. 자, 치열한 경기가 예상되는 오늘 경기,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는 승리를 하더라도 또 다득점을 따져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는 오늘 경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겼을 때도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가 필요한 서울입니다. 네. 이게 부천과 고양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 FC의 이제 플레이오프 행이 결정이 될 텐데, 과연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또 부산이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부산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홈팬들 앞에서 보여줄지도 기대가 됩니다. 뭐 한 시즌 만에 다시 승격을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 그리고 반면 서울 이랜드 FC도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까지 갔지만 좀 미끄러지면서 아쉬운 시즌을 보냈고 또 한 번 플레이오프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 이랜드 FC가 사실 K리그 챌린지에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건 이런 풍기는 느낌 자체는 좀 클래식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한 시즌, 두 시즌 내에 클래식 승격을 목표로 하고 창단된 구단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의 실패는 정말 팬들 입장에서도, 그리고 선수단 입장에서도, 그리고 구단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시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여러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의 공격, 닐손 주니어 길게 봤습니다. 최강희 쪽 차단해냈고요. 서정진이 돌려 세웠습니다. 지난 경기 서울 이랜드 FC는 김준태와 김동철의 조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또 수비 조합을 가져가면서 네. 그 수비 조합이 일단 안정적으로 바탕이 되니까 공격력까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도 동일한 포메이션으로 그리고 동일한 선수 구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를 걸어야 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또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타라 바이시클 킥이 한번 나왔었어요.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고, 거의 그러니까 K리그 챌린지 이번 시즌 베스트골 후보에 올라도 정말 손색이 없을 만큼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한 골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중계하다가 그 골 장면에 말문이 막혔었는데 타라바이 선수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거든요. 엄청난 골을 집어넣었던 타라바이가 오늘 경기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강희 크로스를 시도해봤지만 짧았고요. 김영신 패스 기가 막혔습니다. 최강희의 크로스! 자, 임상엽! 칼라이 미첼 걷어냈고 멀리 차냈습니다. 김준태, 김재현. 또 김재현 선수는 지난 경기 짜릿한 잘라 들어가는 헤더를 성공시키면서 또 아주 기분 좋은 경기를 가져갔었는데요. 또 부산도 이 구덕 운동장에서 굉장히 짜릿한 경기를 2경기 연속으로 펼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부산이 또 자, 일단은 포프 좋아요. 네. 체력이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포프가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정석화 짧게
칼라임 미첼 머리 다시 한번 걷어냈습니다. 이게 지난 라운드에서 부산이 부천을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지금 순위표를 보면 지난 라운드까지는 부천이 부산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지난 경기를 부산이 승리로 장식함에 따라서 두 팀 간의 순위표가 바뀌었는데 이게 승점은 동률이지만 득점에서 부산이 7득점이나 더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입장에서는 지난 라운드였던 부천전에서의 승리가 선수단의 그런 동기부여라든지 좀 플레이오프에 들고 이제 습격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예, 지난주 상황을 좀 돌이켜보면 이 서울 이랜드 FC가 먼저 2대0으로 이겼고 그 다음날 또 부산과 부천이 경기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또 극적으로 부산이 승리를 가져갔었죠. 사실 서울 입장에서는 두 팀이 좀 비기거나 아니면 부산이 좀 지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 이규성입니다. 이번 시즌 많은 경기 경험을 쌓고 있는 이규성이고요. 용재현 왼쪽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갑니다. 아, 돌파 좋아요. 수비수 2명 사이 뚫었지만 칼라임 미첼이 막아 세웠고요. 접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자, 아무래도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듯이 지난 경기에서 김준태 선수와 김동철 선수의 이 미드필더 라인의 조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갔고 공격 전개를 할 때도 이 두 선수가 시발점이 돼서 공격이 전개됐던 그런 찬스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드필더진 싸움에서 김준태 선수와 김동철 선수가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해준다면 서울 이랜드는 공격을 좀 더 여유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자, 김동진이 칼라임 미첼 쪽으로 내줬습니다. 자, 한 가지 또 주목해서 보실 것은 오늘 후방에서의 맞대결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서울 이랜드의 수비의 중심은 단연 이제 미첼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 부산은 단연 닐손 주니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외인, 이 두 용병 간의 이제 수비 라인 컨트롤이라든지 수비진에서의 안정감 어느 쪽이 좀 더 수비진을 잘 컨트롤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경기의 이 승패가 갈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와야 하는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이 수비 라인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함을 보여줘야 하는 경기일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비 라인이 견고해야 공격도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단적인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전북현대가 왜 K리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느냐, 닭공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면서 공격력이 정말 좋았지만 그 바탕에는 최소 실점 부분에서 굉장히 상위 랭크에 위치했던 수비진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수비진이 얼마나 안정화를 빠르게 가져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두 팀의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짧게 내줬고 김현규가 잡아보려 했지만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최호백과 교체를 했었던 김현규인데요. 오늘 경기 역시 선발 출전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나바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팔에 맞았다는 판정. 머리를 더욱더 질끈매고 경기에 임하고 있는 타라바이. 구상민이 길게 내줬습니다. 칼라임 미첼 뒤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강희, 지난 경기 짜릿한 도움의 맛을 봤던 최강희고요. 김영신의 경기 조율 버프 넘어집니다. 반칙. 자, 이것은 수비라는 과정에서 뒤쪽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푸싱 파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심이 정말 단호하게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세트피스를 얻어낸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역시 닐손 주니어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오죠. 이런 공중볼 경합 상황이나 세트피스 상황에서 상당히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 있는 닐손 선수입니다. 네. 가장 앞선에서 라인보다 위에서 지금 닐손 주니어가 서 있는데요. 과연 어떤 약속된 공격이 펼쳐지게 될지. 전담 킥커 이규성입니다. 사인을 보냈고 날카롭게 김준태가 걷어냅니다. 서울 이랜드의 역습 김현규. 그러나 수비가 빨랐습니다. 역시 용재현 선수도 뭐 스피드에 있어서는 뭐 누구에게 사실 뒤질 정도로 그렇게 느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그 이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포프의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경기 전에 이 황덕현 해설위원께서 과연 포프가 20골 이상 뭐 득점 1위를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상황이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현재 김동찬 선수가 20득점을 올리면서 득점 랭크 1위에 올라 있고 그 뒤를 크리스찬 선수가 19골 그리고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선수가 바로 포프 선수입니다. 네. 8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 따라서 또 득점왕도 자 지금은 볼 좋아요. 머리에 맞춰보긴 했지만 뒤쪽으로 빠져나간 공 또 한 번의 공격 기회. 자, 오늘 경기에 따라서 득점왕도 가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게 아니죠. 득점왕이 가려지죠. 네. 정규리그 득점왕이 가려지게 되는데 과연 포프 선수가 김동찬 선수를 따라잡으면서 득점왕에 등극할 수 있을지도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석화 선수 역시 이 도우망 포기할 수 없죠. 아 그렇죠. 현재 이호석 선수, 경남의 이호석 선수와 공동 1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경기 수에서 이호석 선수가 더 적은 경기를 출전을 했기 때문에 10개의 도움을 두 선수 다 올리고 있지만은 일단은 정석화 선수가 도움 랭크 2위에 지금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서울 이랜드 FC는 타라바이와 주민규가 24골을 합작하면서 이번 시즌을 치러주고 있고요. 최근 좋은 발의 감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건하 감독의 모습인데요. 자, 또 홈 최종전 승리로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더군다나 최근 서울 이랜드 분위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관중분들이 계속해서 입장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많은 팬분들이 서울 이랜드 FC의 홈 경기를 관전하기 위해 오고 있는데요. 자, 경기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강희, 김동철이 막아세웠고 넘어져 있습니다. 포프, 두 명 사이 라인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일단 밖으로 빼냅니다. 최강희 선수가 이제 오버래핑을 해서 돌파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소 강하게 충돌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안면 부위에 조금은 통증을 느끼고 있는 듯한 최강인데요. 지금은 이제 옆쪽을 좀 강타당한 것으로 보이죠. 서울 이랜드의 김동철 선수와의 충돌 이후 아직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강입니다. 일단 그래도 다행히도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최영준 감독 아직까지는 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최영준 감독이 그 면도를 할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예. 근데 또 수염이 잘 어울리세요. 아, 잘 어울립니다. 예, 가을 남자 느낌도 나시고요. 이게 또 수염이 나면서 부산이 또 어느 정도 그 경기력을 좀 끌어올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 수염이 아예 역할이 좀 없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닐손 주니어와 함께 대표적인 수염 미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부산의 공격, 포프. 최강희는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포프의 슛! 김영광이 막아냈습니다. 자, 지금은 정확하게 임팩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김영광 선수가 지금 포프 선수가 슈팅을 할 거라고는 타이밍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 같죠. 그래서 일단은 김영광 선수가 다이빙을 해내면서 정확하게 잘 잡아냈습니다. 오늘 경기 가장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던 포프고요. 자, 이번엔 서울 이랜드 FC가 역습을 펼치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그러나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사실 서울 선수들 입장에서도 포프 선수를 뭐 집중 마크를 하겠지만 정말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은 좋은 패스 오기 한 차례 나오네요. 높게 떴고 격렬한 경합. 김재현이 먼저 머리를 맞췄습니다. 정석화, 반칙이 선언됩니다. 정석화 선수는 정말 본인의 이제 별명이 이제 정석화인데 네, 정말 별명에 잘 어울릴 만큼 엄청난 스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도움을 올리는데 정석화 선수의 그 돌파력과 스피드가 또 단단히 한몫을 해줬죠. 그렇죠. 경기 후반부로 갈수록 지치지 않는 체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석화라서 이 타팀 선수들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죠. 부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라인에 붙어서 넘어져 있고요. 이 공을 부산이 따냈습니다. 아, 열렸어요. 치고 들어가는 과정, 다리에 맞췄고
크로스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골라인을 벗어나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확실히 부산의 측면은 정말 위협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석화 선수와 임상엽 선수 그리고 포프 선수 이 세 선수가 스위칭 플레이를 통해서 측면 공격을 좀 전개하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오늘 양쪽 풀백 그러니까 윙백으로 배치된 두 선수 용재현 선수와 최광희 선수의 오버래핑도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말 위협적으로 이번 시즌 최강희와 용재현이 팀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 부산의 공격 이규성 많이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습니다. 김재현. 자, 아직까지는 양 팀이 좀 탐색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경기 이 선제골이 터지는 순간부터 경기의 양상이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어느 팀이 자 이런 실수는 좋지 않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조금은 터치 미스가 범해지게 되면서 공격권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느 팀이 선제골을 성공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경기 양상이 정말 급격하게 뒤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제골의 중요성은 양팀 선수 다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법 넘어졌습니다. 서울이랜드의 역습입니다. 길게 내줬고 타라바이 차영환과의 경합. 차영환이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타라바이 선수가 체구는 이제 작지만 몸의 그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보다 장신 그리고 거구의 수비수들과 몸싸움을 붙었을 때도 그렇게 쉽게 밀리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인의 장기인 폭발적인 스피드를 통해서 측면을 더 허물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거든요.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타라바이고요. 짧게 주민규 내줬습니다. 서정진 치고 들어갑니다. 연결 좋아요. 심상민 크로스 구상민이 잡아냅니다. 길게 역습을 가져가는 부산 아이파크. 포프를 보고 한 번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짧게 내줬고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찍어 찾았고 그러나 키를 넘기지 못합니다. 뒤쪽 칼라임 미첼 찔러봤지만 차영환에게 막혔고요. 임상엽 넘어집니다. 앞선 43라운드 결승골의 주인공 임상엽 오늘 경기 선발 출전해서 경기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또 부산 아이파크가 부산 아이돌 파크라고 불리는데 정말 단단히 한몫을 한 임상엽 선수죠. 네, 정말 상당히 잘생겼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면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정말 멀리하고 싶은 그런 얼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산 아이파크 임상엽이 반칙을 얻어냈고요. 또 한 번 이규성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중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존 앞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음식 냄새가 여기까지 풍기고 있는데 이 경기 전에 또 푸드트럭에서 한 끼 해결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맛이 어떤가요? 서울 이랜드의 명물 푸드트럭에서 제가 또 한 끼 식사를 해결을 했는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그렇군요. 가격도 괜찮고요. 저도 한번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자, 이 패스는 싹 끊겼네요. 임상엽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서울이랜드 FC. 자, 홈 어드밴테이지, 홈이 아니죠. 어드밴테이지 선언이 됐고요. 계속해서 공을 돌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현재 원정 4연승을 달리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0대0 균형을 맞춘 채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크로스. 자, 지금 손에 맞았는데요. 자, 불지 않았어요. 자, 주심은 이것이 고의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주심도 계속해서 부심의 동태를 조금 살펴봤는데 이 심판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부심도 뭐 별다른 사인이 없었고요. 네. 주심도 뒤쪽에서 보고 있었지만 페널티킥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가 뭐 중계석에서 보기에는 손에는 좀 명백하게 이제 좀 닿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네. 주심 입장에서는 뭐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정말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펼쳐졌었습니다.
이게 사실 네. 핸드볼 파울이 가장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옵사이드는 뭐 요즘 이제 좀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핸드볼 파울이 정말 판정하기가 주심의 재량이 거의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심의 그런 성향마다 어떤 것은 핸드볼이고 같은 장면인데도 다른 주심이 판정했을 때는 핸드볼 파울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김영신이 감각적으로 찔러줘 봤지만 칼라이 미첼이 이번에도 막아 세웠습니다. 탁한 소리. 서울 이랜드의 볼 짧게 내줬고 김준태, 김현규를 봤습니다. 오른쪽 김태은. 자, 김태은도 서울 이랜드 FC 김봉래와 함께 더불어 오른쪽 수비를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김동진 왼쪽으로 심상민. 이 김동진과 칼라이 미첼이 후반부에 들어서서 더욱 호흡이 맞아가자 서울이랜드 FC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뭐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듯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좋은 공격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비 조직력, 안정된 수비 조직력이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미첼 선수와 김동진 선수의 이 조합은 단적인 예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연결됐어요. 서울이랜드 찬스. 자, 열렸고요. 슈팅! 빗나갑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앞쪽이 열렸고 본인이 템포 조절을 스스로 하면서 굉장히 여유로운 자세에서 슈팅을 때려봤지만 아쉽게도 골문 위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열렸던 기회를 한번 살려보려 했던 김준태, 그러나 골대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2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양 팀의 44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아직 승강 플라이 오프의 주인들은 확실하게 가려져 있지 않고요. 그 경기의 키는 오늘 경기에서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처리가 미흡했습니다. 자 타라바이 연결 좋고요. 주민규! 자 주민규! 슛!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격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역시 타라바이 선수와 주민규 선수 이 두 선수의 연계 플레이는 정말 위협적입니다. 지금도 타라바이 선수가 중앙에 있는 주민규 선수를 보고 정말 침착하게 잘 내줬고 주민규 선수는 또 어느 위치에서든지 슈팅을 가져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부산 수비진 입장에서도 주민규 선수가 문전 앞에서 공을 잡았을 때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 이 타라바이 패스 전에 부산 수비진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이 미세한 상황이 또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중요한 빅매치에서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 굉장히 세세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실점과 연결될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습니다. 네. 자, 양 팀 모두 한 번씩 조금은 위험했던 수비 장면이 노출됐고요. 오늘 경기 최강희의 오버래핑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김동철 오른쪽을 봤고요. 이번에도 바운드 처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부산의 역습. 길게 내준 공. 법. 자, 라인 벗어나지 않았고 스로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곳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관중들은 여전히 줄지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서 팬분들이 많이 앉아주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팬분들이 많으니까 또 중계하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K리그 챌린지가 관중이 또 그렇게 많은 리그는 또 아니다 보니까 네. 이렇게 관중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시면서 저희도 덩달아 좀 흥이 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자, 여성 팬분들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또 이 국내 프로스포츠의 원동력, 소녀 팬들이 많이 찾아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예, 내년 시즌에는 또 소녀 팬들이 많이 찾아주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얼리 크로스 최강희 정확하게 연결됐고요. 돌아설 수 있을지. 자, 열렸어요! 굉장히 매서운 공격이 한번 몰아쳤습니다. 자, 프리킥을 계속해서 전담해주던 이규성의 중거리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지난 43라운드보다 조금 더 빠른 교체 타이밍을 가져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김현규가 나가고 그 자리에 타라바이의 바이시클 킥을 만들어줬던 최우백이 이름을 올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약간 또
예견된 교체 카드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최우백 선수를 측면에 활용하겠다라는 박건혜 감독의 의도인데 최우백 선수 정말 최근 들어서 정말 물오른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최우백 선수와 주민규 선수 그리고 이 타라바이 선수 간의 연계 플레이가 얼마나 살아나느냐, 이것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의 공격력도 일정 부분은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최우백 선수가 이름만큼 500점 활약을 해주길 바라고 있을 텐데요. 그렇죠. 조금은 빠른 타이밍에 최우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양 팀이 전반전까지는 그렇게 서로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 양 팀 모두가 후반전에 승부를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 경기를 좀 임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또 전반전에 무리하다가 캔슬에 이제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게 된다면 이 선제 실점은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양 팀입니다. 반칙을 얻어낸 부산 아이파크, 조금은 먼 지점이지만 세트피스로 최근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 FC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강원과 경남은 0대0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고요. 대구와 대전도 역시 0대0, 부천과 고양도 0대0입니다. 그런데 안양이 안산을 2대0으로 앞서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산은 1위 자리를 지켜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구가 무승부만 기록하더라도 1위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안산과 안양에게는 오늘의 승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듭니다. 이제 최종전에 대한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의미는 있겠지만, 하지만 뭐 최종전에서의 승리가 또 다음 시즌의 그런 기세까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양 팀 다 지금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강희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김재현,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를 아주 적절히 조율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 김재현 선수가 골을 정말 아주 날카롭게 집어넣은 이후에 골 세리머니까지 아주 재밌고 패기 넘치게 보여줬었는데, 굉장히 또 익살스러운 그런 셀레브레이션이었죠. 네. 또 김재현 선수 역시 뭐 최영준 감독과 더불어 이 코스염 대표적으로 또 자리하고 있는데요. 자, 열렸죠? 날카로운 슛, 김영관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자, 지금은 김영광 골키퍼가 정말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정석호 선수가 측면 돌파 이후에 본인이 이번에는 직접 슈팅으로 가져갔었는데, 선수 본인으로서는 다소 아쉬운 슈팅 찬스가 되겠어요. 이번 시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정석화, 날카로운 슛을 날려봤습니다. 짧게 내준 공, 심상민 패기 있게 막아냈습니다. 윌슨 주니어 공격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 부산의 공격이 계속됩니다. 짧게 내준 공 최강희, 다시 김영신. 라인에서의 경합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지금 상황. 자, 전반 25분도 넘어섰고요. 아직까진 경기 0대0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버프 등지고 받았습니다. 터치아웃을 유도해봤지만 결국 골킥으로 공격권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은 다소 터치아웃과는 약간 거리가 먼 그런 볼 전개가 이어졌죠. 네. 자, 김영관 골키퍼 골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39번째 경기, 단 한 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를 뛰고 있는 김영관 골키퍼입니다. 정말 서울 이랜드 FC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 중 가장 큰 부분은 김영광 선수의 존재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근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고 있는 김영광 선수고요. 자, 반칙입니다. 지금은 반칙이 선언이 됐네요. 보프와 심상민, 자, 훈훈한 장면이 나왔고요. 지금까지는 어느 한 팀이 좀 압도적으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전개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경기 흐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간간히 보여주는 역습 형태에서는 부산이 좀 더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이러한 뭐 세트피스 찬스라든지 아니면 뭐 좀 전에 김봉래 선수가 시도해줬었던 그런 중거리 슈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분위기 반전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준태 선수였죠. 그렇죠. 자, 아직 0대0이긴 하지만 긴장감을 느끼기엔 충분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닐슨 주니어
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자, 공격에 조금씩 참여도를 높여가고 있는 닐손 주니어입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펼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서정진, 김준태를 받고요. 심상민, 반칙 아닙니다. 서정진 짧게 내준 공 2대1 패스. 닐손 주니어가 걷어냅니다. 이번엔 어떤 공격을 만들어갈지. 칼라일 미첼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수비수 3명 사이. 직접 갑니다. 최호백 다시 뒤쪽으로 내주고 2대1 패스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라인에 붙어서 인터셉트 걷어냅니다. 아직은 나가지 않았고 발이 높았군요. 반칙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첼 선수와의 경합 과정은 파울 선언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서울 이랜드 선수의 발이 높았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김영신, 이 김영신 선수가 부산 유니폼을 입은 다음에 정말 안정화라는 이 세 글자가 잘 어울리는 팀이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서 김영신 선수가 임대를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 김영신 선수가 중원에서 무게중심을 잘 잡아주고 공수간에 이제 약간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부산의 경기력이 한층 더 안정하게 접어든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이 김영진 선수와 함께 뛰는 이규성 선수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규성 선수는 또 그렇게 나이가 또 자 지금은 역습 전개 좋은데요. 뒤쪽에서 정석화가 잘 뺏어냈습니다. 잘 끊어냈습니다. 김동진 포프와 아주 강력하게 경합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푸시 파울이 들어왔다는 주심의 지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김영신 선수와 함께 뛰면서 이규성 선수는 정말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김영신 선수는 뭐 사실 K리그에서 누구나 이름만 댈 만한 이름을 대면 이제 아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규성 선수는 이번 시즌을 통해서 분명 성장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부산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 가고 싶은 김영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빗나갑니다. 자, 이런 중거리 슈팅 시도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서울 이랜드가 부산의 수비진을 뚫어내는데 좀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부산이 기본적으로 닐손 주니어 그리고 차영환, 김지현 선수로 이루어진 3백에 수비를 할 때는 용재현 선수와 최광희 선수도 함께 내려온 채로 이제 5백을 구성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가 공격을 전개하거나 역습을 전개할 때 뚫어내는데 애를 먹을 때 이럴 때 가장 좋게 좀 공격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세트피스와 중거리 슈팅입니다. 이런 식의 중거리 슈팅은 자주 나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준태와 김동철이 돌아가면서 날카로운 슈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계속되는 공격권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양팀의 44라운드 맞대결. 전반도 30분을 넘어섰고요. 여전히 0대0 팽팽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 이랜드 FC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 반면 부산 아이파크는 일단 플레이오프까지는 뭐 거의 확보가 확실하게 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 위까지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영관 골키퍼 길게 차준 공 부산 박스 안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걷어냈고 여러 번의 헤딩으로 또 한 번 박스 근처까지 공이 왔지만 위력적인 공격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 치열합니다. 김영신 정석화를 받습니다. 1대1 상황 돌파됐어요. 자, 깊은 태클 아주 적재적소에 들어왔습니다. 김동진인데요. 자, 이게 부산도 이게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의 가능성이긴 합니다만 부산이 오늘 경기를 패배하고 부천이 승리를 했을 때 부산도 플레이오프에 좀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까지 경기를
긴장한 채로 풀어야 하는 양팀. 정석화 내줬고요. 두 선수가 겹쳤습니다. 사인이 맞지가 않았어요. 조금은 뭉쳐버렸던 부산의 공격. 자,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역습을 가져가지만 또 한 번의 인터셉트. 뭔가 신중함과 이 섬세함을 가져가려다 되려 좀 꼬이고 있는 양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서울이랜드도 지금의 역습 상황에서는 빠르게 앞쪽으로 연결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찬스를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네. 부임 이후 두 자리 승수를 거머쥔 박건하 감독. 그러나 오늘 경기 그 어떤 승리보다 더욱 간절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반칙이 나오면서 부산 아이파크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부산은 사실상 플레이오프권에는 진출했다고 보는 게 맞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이제 서울 이랜드가 좀 대량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하고 부천이 이겼을 경우에는 본인들도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라운드에 한 선수가 쓰러져 있네요. 자, 고프 선수가 쓰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허벅지 쪽을 좀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산술적인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부산 선수들도 오늘 경기를 또 반드시 승리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오프를 대비하는 이 시점에서 최종전을 패하고 플레이오프로 간다는 것은 선수단 입장에서도 상승세가 꺾이는 그런 그렇죠.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기세적인 측면에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테고 이 플레이오프를 또 상위권, 그러니까 상위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과 아래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 이것도 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프는 다행히 큰 부상이 아니었고요. 빌드업을 해나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왼쪽에서 공간 패스. 칼라임 미첼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공중 경합 과정. 짧게 굴러 들어오는 공을 김영광이 낚아챘습니다. 심상민. 지금은 신중한 볼터치를 가져가야 하는 서울 이랜드. 잘 걷어냈습니다. 서정진 다시 주민규에게 차단됐고요. 김영신. 닐손 주니어 치고 올라갑니다. 부산의 또 다른 공격 루트. 포프가 패스를 받아주지 못했습니다. 자, 부산의 또 다른 공격 루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닐손 주니어 선수의 무서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센터백의 한 축을 차지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력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공격 진영으로 오버래핑을 올라갈 때는 굉장히 위협적인 옵션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수비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면 이 수비진들은 당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존에 진행하던 공격 숫자보다 한두 명 정도가 더 많게 올라오는 꼴이 되기 때문에 서울 수비진 입장에서도 닐손 주니어 선수가 공격에 가담했을 때 이것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뺏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치고 들어갑니다. 최호백 넘어졌고요. 반칙 아니에요. 이번엔 부산의 역습. 정석화 반대쪽을 봤습니다. 자, 전개 좋습니다. 법 앞쪽으로 지금은 내주는 과정. 그러나 임상엽이 공을 지켜냈습니다. 원정 응원으로 온 부산 아이파크의 팬들도 큰 북소리와 함께 열띤 응원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북소리가 커지니까 경기장의 긴장감이 더욱더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려준 공. 몸싸움이 있었지만 경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단했습니다. 서울 이랜드의 반칙. 김영신이 넘어져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와 한참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먼 지점 프리킥을 얻어낸 부산. 김재현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닐슨 주니어.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서울 이랜드. 부산도 활로를 확실하게 찾아내진 못하고 있습니다. 차영환, 패스미스. 최호백 수비에 가담해주고 있고요. 전반 22분경에 경기에 투입되어 있는 최호백입니다. 부산 선수들의 전방에서부터의 압박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서울 선수들로서는 본인들의 진영에서도 마음 놓고 볼을 돌리기가 좀 힘든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럴 때에는 좀 더 반대쪽으로 볼을 크게 전환을 시켜주면서 앞쪽으로 볼을 좀 전개시켜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짧게 내준 공 걷어냅니다. 타라바이 반칙. 역습을 빠르게 가져가진 않았고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전반전 이제 40분까지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반전이 0대0으로 끝이 나게 된다면 이 서울 이랜드 FC는 후반전 어떤 공격 카드를 들고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박건하 감독이 어떤 교체 카드를 쓸지가 상당히 궁금해지죠. 그렇죠. 재미있는 후반전이 또 한 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부산의 역습. 법 치고 들어갑니다. 했어요. 박스 안쪽까지. 다시 빠져나옵니다. 뒤쪽 내줬고 올라오겠죠? 김영신 짧게 내줬고 박스 안쪽에서 정석화. 자, 돌아섰습니다. 보퍼에게 다시 내준 공 크로스.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자, 지금도 연계 플레이 자체는 정말 좋았지만 결국 공격의 방점을 찍는 데는 실패한 부산이거든요. 지금도 치고 나가려는 서울 이랜드를 닐슨 주니어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막아냈고요. 공격까지 가담. 반칙입니다. 자, 지금은 약간 스터드를 좀 들고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 지금 최광희 선수가 상당히 좀 고통스러워하면서 쓰러졌거든요.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정당한 태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사실 미첼 선수의 태클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중계석에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일단 볼에 먼저 발이 닿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스터드가 좀 위쪽으로 세운 채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주심이 볼을 먼저 터치를 했지만 좀 경고성, 그러니까 위험한 파울이었다라고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는 꺼내 들어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에서 경기가 펼쳐지고요. 자, 옐로우 카드가 나왔군요. 결국 득점 기회, 절호의 기회를 잡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김영관 골키퍼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중해야 할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전반 종료가 오기 전 굉장히 좋은 찬스를 한 차례 맞은 지금 부산입니다. 가장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이게 골문과 약간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직접 슈팅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고, 뭐 반대쪽 카포스트를 통해서 포스트 플레이까지도 노려보기에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 찬스를 얻어가는 부산입니다. 네, 여러 명의 선수가 모여 있었고요. 그 중에 이제 2명의 선수가 공 앞에 서 있습니다. 자, 포프 선수와 임상엽 선수로 보이죠. 이제는 포프 한 명만 남아있는 상황. 포프 내려 슛! 벽 맞고 튀어져 나옵니다. 자, 포프 선수는 벽의 그 좁은 틈 사이를 통과시키려는 그런 슈팅을 한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일단은 서울 이랜드 수비진이 그것을 잘 막아냈습니다. 네, 요즘 이 벽 사이를 뚫고 때리는 슛이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약간 유행처럼 좀 번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강원FC의 서보민 선수도 우회전 슛으로 벽을 뚫어냈던 적이 있었고요. 뭐 해외 축구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영환 포프에게 연결. 터치가 좋지 않았지만 공을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서울 이랜드 FC의 공격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길게 던져준 공 타라바이의 키를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서울보다는 부산이 좀 더 공격 전개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이런 점을 어떻게 본인들의 흐름으로 가져오느냐, 이것이 후반전에 상당히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패스미스. 김준태 센터 서클 타라바이를 받습니다. 연결되나요? 패스!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고요.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갔던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자, 이게 타라바이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침투를 해서 들어가면서 공을 본인 앞에 받아놓는 능력, 이 능력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리고 퍼스트 터치 이후에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롱볼이 전개가 됐을 때 부산 수비진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매서운 공격을 만들어봤던 김준태와 타라바이였고요. 구상민 짧게 이규성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고요. 결국 공을 뺏어냈습니다. 지금은 약간 두 선수 간의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예. 다시 길게 차낸 공 타라바이 살려냈습니다. 뒤쪽으로 그대로 크로스. 일선 주니어가 머리로 걷어냅니다. 공격을 퍼붓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한 골 그리고 승리가 절실한 오늘 경기입니다. 주민규 몸싸움 상황. 자, 휘슬이 울리지 않는군요.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가는 서울 선수들입니다. 네, 짧게 내렸습니다. 열렸어요. 주민규! 자, 만약 이 볼이 주민규 선수의 인프런트에 정확하게 걸렸더라면 이것은 구상민 선수로서도 정말 손쓸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슈팅이 한 차례 나올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침착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주민규고요. 자, 이게 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본인 앞으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도 슈팅을 시도하는데 약간 급급했던 모습이었죠. 네, 오늘 경기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집니다. 충분히 득점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시간, 양 팀의 선수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헤더 김준태, 주민규에게 연결. 이규성이 뺏어냈습니다. 뒤쪽으로 내준 공. 김재현이 왼쪽으로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섰고요. 과연 양팀은 전반전 마무리를 어떻게 가져갈지. 물론 양팀 입장에서 0대0으로 전반을 마친다면 약간 더 아쉬운 쪽은 부산이 될 겁니다. 본인들이 그래도 흐름을 주도하면서 역습 찬스도 종종 살렸었던 부산이거든요. 네. 하지만 사실 뭐 전반전이 0대0으로 종료가 된다고 해서 부산이 또 마냥 아쉽기만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해서 한 골을 또 역습에 의한 실점이 나오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무승부인 채로 경기를 마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임상엽 뒤쪽으로 내줬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1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타구장도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도 라커룸 들어가면 한번 확인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안산이 안양을 상대로 한 골을 따라간 모습입니다. 네. 서울 이랜드의 진영입니다. 반칙. 마지막 공격 기회가 될 듯합니다. 자, 이 상태로 전반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김영관 골키퍼가 긴 킥을 준비합니다. 결국 이렇게 오늘 경기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와 부산 아이파크의 44라운드 맞대결 2016 최종전 0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일단 뭐 어느 팀 더 풍성한 골을 만들어냈던 양팀, 이제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이랜드 FC가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그리고 원정팀 부산 아이파크가 왼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자, 일단 양팀 모두가 교체 카드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교체된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전반전에 최호백 선수의 교체 카드를 제외하고는 양팀 모두가 전반전과 동일한 그런 라인업을 들고 후반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랜드 FC 입장에서도 이 라인업이 최상의 라인업이다. 그 나이 제한과 이제 관련된 그런 걸 다 통틀어서도 이게 지금 최상의 라인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지금 부산을 상대로 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력을 들고 나온 서울 이랜드고 부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아.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가 경기장에 쓰러져 있는데요. 발목 쪽을 잡고 있는 타라바이. 기민한 플레이를 펼쳐줘야 하는 타라바이이기 때문에 이 발목의 부상은 조금은 타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서울이랜드 FC입니다. 이제 44라운드 맞대결, 플레이오프 전까지의 모든 일정은 45분 정도 후에 모두 종료가 됩니다. 자, 길었다면 길었던 시즌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올해 4월부터 이제 K리그 챌린지 해설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 정말 어느새 리그 최종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올 것 같지 않았던 2017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수들에게는 아직까지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자, 뭐 이번 시즌을 나중에 돌이켜본다면 뭐 재밌는 추억으로도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늘 경기를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그 추억이 정말 행복한 추억이 될지 아니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굉장히 아쉬운 그런 순간이 될지 이것은 이제 온전히 선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많은 팬분들이 또 찾아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팀의 어떤 팬이 더욱더 좋은 추억을 갖게 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공격. 자, 김동진이 조금은 미흡한 상황을 만들어냈었습니다. 다행히 뭐 서울이랜드 FC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었고요. 그렇죠. 만약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부분인데 만약 이 상태에서 뭐 포프 선수라든지 정석하 선수 그리고 임상엽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다. 이러면 이것은 부산에게 굉장히 좋은 찬스로 연결이 됐을 거거든요. 네.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의 실수를 선수단 전체가 신경을 써서 플레이를 해야겠습니다. 용재현입니다. 달려가는 포프를 받고요. 칼라이 미첼. 자, 스피드 경쟁 붙이죠. 반칙은 아니었고 볼의 소유권. 부산이네요. 예, 부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재현이 날카로운 패스를 포프에게 연결했고요. 계속되는 공격. 뒤쪽으로 용재현. 박스 안에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은 2명밖에 자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부산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도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는 서울이랜드 FC. 후반전 초반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안양과 안산이 또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2대2가 됐나요? 그렇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강승주 선수의 골로 자, 지금 안양과 안산이 구장들 중에서는 득점면에 있어서는 가장 핫한 구장이 되겠네요. 네, 안산도 뭐 승격에 대한 꿈은 조금 아쉽게 됐지만 우승 트로피에 대한 뭐 우승 기록에 대한 또 그런 상황들은 만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용재현 길게 내줬고 김준태가 걷어냅니다. 바운드볼 처리. 부상민 침착하게 걷어냈습니다. 역시 타라바이 선수의 이 스피드 자체는 정말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부산 선수들이고요. 최우백. 서클 안쪽에서 김동진에게 연결. 오늘 타라바이 선수는 비교적 좀 많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민규 선수가 조금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부산이 중원에서 그리고 수비 라인에서부터 이어지는 빌드업과 그런 압박 과정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가 상대적으로 볼 터치를 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타라바이 선수로 이어지는 역습은 이제 간간히 좀 보여줬었는데 주민규 선수는 전반전 골문 앞에서 시도했었던 슈팅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칼라이 미첼 멀리까지 나와봤는데요. 결국 볼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서울 입장에서는 주민규 선수가 후반기 접어들면서 조금씩 살아나면서 13골이나 또 득점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데에도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정확한 패스가 연결도 했습니다. 넘어졌고요. 반칙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부산 아이파크의 역습.
임상엽, 칼라임 미첼과의 맞대결. 접어 들어갑니다.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았던 서울이랜드FC의 수비진. 오른쪽 정석화, 크로스가 굴절되고 결국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중원에서의 싸움이 치열한 오늘 경기.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서울이랜드FC입니다. 부산이 전반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공격 지역에서의 압박을 상당히 좀 높은 지역에서부터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지역이긴 합니다만 볼을 돌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좌우 쪽으로 전환을 통해서 크게 좀 경기장을 좀 넓게 써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흘러나가는 공. 포프의 반칙. 자, 후반전 5분도 빠르게 지나갔고요. 이제 10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0대 0이긴 하지만 서울이랜드FC에게 시간은 오늘만큼은 그들의 편이 아닙니다. 촉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다라바이 압박해 들어갑니다. 김재현. 이 패스가 연결되는군요. 그러나 터치가 조금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선 부산의 그 상승세의 주된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닐손 주니어 선수의 그런 수비에서의 안정감을 줄 수가 있겠고, 네, 또 하나를 찾아보자면 양쪽 측면 최광희 선수와 용재현 선수의 역할이 자 지금 좋아요. 주민규 포스트 플레이 짧게 내주고 있습니다. 타라바이 쪽으로 키 넘겼고 연결된 들어갔어요. 정말 골이 필요한 서울이랜드FC가 타라바이에 의해 먼저 앞서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울이랜드FC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로밍 패스가 들어갔고 그것을 타라바이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힌 트래핑 이후에 그대로 직접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서울이랜드FC의 선제골을 성공시켰습니다. 3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킨 타라바이, 그리고 이번 골은 이 서울이랜드FC 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골입니다. 자, 이게 주민규 선수가 상대적으로 좀 활약이 좀 미비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공격의 시발점 자체는 주민규 선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규 선수가 적절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공간을 열어줬고 뒤쪽으로 볼을 내준 이후에 그게 페널티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었던 타라바이 선수에게 한 번에 연결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서울은 기세를 탈 수가 있습니다. 서정진 왼쪽으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이대 패스. 닐손 주니어 막아 세웠는데요. 서울이랜드FC의 기세가 굉장히 매섭습니다. 이제는 부산도 물러설 수만은 없는 상황.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부산 아이파크는 어찌 보면 조금은 초조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의 선제골이 터진과 동시에 지금 부천에서도 지금 상골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부천이 고향 상대로 1대0으로 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랜드FC는 일단은 다득점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아, 정말 경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산수에 약한 저희 둘인데 이 경우의 수를 많이 따져야 하잖아요. 아, 그렇죠. 오늘 경기 정말 경우의 수가 지금 열려서 포프죠. 자, 그대로 포프 슛! 슈팅! 빗나갑니다. 위력적인 슛. 그러나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타라바이 선수가 한 건을 해주니 포프 선수도 또 욕심이 날 거란 말이죠. 경기장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홈팬들이 많이 찾아준 서울이랜드FC인데요. 자, 그만큼의 값어치 있는 골을 넣어준 타라바이. 자, 지금 후반전 들어가면서 이곳의 경기도 상당히 재밌어졌고 지금 또 강원과 경남과의 경기는 강원이 또 한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갑자기 왜 들이러는 걸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만약 경기가 이 상태로 종료가 된다면 강원이 또 다이렉트로 승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게 됩니다. 네. 부산 아이파크가 교체 카드를 꺼내 드는군요. 임상엽 선수가 나가고 그 자리 홍동현 선수가 대신합니다. 자, 최근 홍동현 선수가 또 폼이 굉장히 좋죠. 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오늘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겠다라는 그런 큰 의미가 담긴 교체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최영준 감독의 조커는 바로 홍동현이었죠. 아, 그렇죠. 임상엽 선수도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팀에 이제 합류한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뭐 조직력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부산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홍동현 최근에 교체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었는데요. 최영준 감독은 오늘도 그 모습을 기대하고 홍동현을 투입했습니다. 자, 지금은 또 안산이 역전을 했군요. 아, 그렇습니다. 안산도 리그 최종전에서 또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라는 그런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대0으로 뒤진 채로 경기를 펼쳤던 안산이 안양을 맞아 이제는 3대2로 역전을 해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대구가 또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구는 여전히 0대0인데요. 또 대전 역시 김동찬 선수의 득점 왕이 걸려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대전은 물론 플레이오프는 좌절이 됐지만 김동찬 선수가 K리그 챌린지 득점 선두를 또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득점 선두 자리를 또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이 44라운드는 남의 집 잔치 그리고 우리 집 잔치 역시 모두 재밌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주목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매치들입니다. 네. 서울이랜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아, 자, 지금 타라바인데요.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옵사이드 선언. 자, 지금은 타라바이 선수가 볼을 잡기 이전에 주민규 선수의 위치가 옵사이드 위치였다라는 부심의 지적입니다. 자, 이럴 때 서울이랜드 FC도 이 부산의 공격을 조금은 봉쇄하면서 공격을 펼쳐야겠죠. 아, 그렇죠. 서울이랜드 FC 입장에서는 물론 뭐 부천과 고향과의 그 경기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어쨌든 승리를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본인들이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 경우의 수는 단 하나입니다. 본인들이 승리를 하고 부천이 패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서울이랜드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부산 아이파크. 패스미스. 또 한 번 공격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이랜드 FC입니다. 타구장의 경기 결과는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경기를 또 볼 수밖에 없는 게 오늘 경기에서 그러니까 최종전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자, 경남이 또 강원을 상대로 동점골을 집어넣으면서 1대1 상황으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경기장의 흐름만큼이나 K리그 챌린지 자체로도 아주 긴장감 있게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칼라이 미첼 정확한 패스 찍어차줬습니다. 자, 타라바이예요. 뒤로 내줬고 이 타라바이와 주민규의 콤비네이션은 오늘도 후반전 들어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후배 김태은 크로스 굴절됐고요. 다시 한번 왼발로 높게 띄워준 공 구상민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역시 주민규 선수가 뭐 직접적으로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주민규 선수의 본래 포지션, 그러니까 고향에서 처음 뛸 때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직접 본인이 이제 골까지도 결정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면서 그런 포스트 플레이라든지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이런 데도 주민규 선수가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자, 오늘 서울 입장에서는 주민규 선수의 이런 포스트 플레이를 잘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포스트 플레이로 인해서 귀중한 선제골을 집어넣은 서울이랜드 FC 반칙입니다. 과연 부산 아이파크는 홍동현의 투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요? 왼쪽 용재현 쪽입니다. 정확한 패스 단번에 칼라이 미첼 다시 걷어냈고요. 김영신 방향 전환 김재현 아, 패스 좋아요. 정확했습니다. 자, 벗겨냈고요. 달려들어오는 선수 박스 안쪽 결국
득점에는 실패한 부산 아이파크. 또 한 번의 공격 기회. 자, 장현수 선수가 경기에 투입될 준비를 갖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김영신, 보프가 내준 공 살려냈습니다. 용재현. 나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을 퍼붓고 있는 부산입니다. 자, 부산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는 부분은 서울 선수들이 선제골을 득점한 이후에 흐름이 약간 서울 쪽으로 좀 넘어갔거든요. 이 부분에서 부산 선수들이 흐름을 완벽하게 내주지 않고 어느 정도 본인들 쪽으로 이제 흐름을 가져왔다는 것, 이것은 부산 선수들이 지금 정말 잘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규성, 홍동현을 봤습니다. 촘촘한 수비벽 서울 이랜드 FC. 자, 올라오겠죠? 크로스 떨어졌습니다. 홍동현의 슛. 수비수가 먼저 막아 세웠고요. 떨어지는 공 뒤쪽으로. 소유권을 높여가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이규성, 정석화에게 박스까지 접근이 쉽지 않은 부산입니다. 차영환까지 공이 왔습니다. 서울 선수들도 수비 라인이 상당히 촘촘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부산 선수들이 이것을 뚫어내는 데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치 있는 드리블 김재현 앞쪽으로 내줬고, 김영신의 패스 찔러줬습니다. 김동진이 막아냈고요. 조금은 양상이 바뀐 듯 지금은 서울 이랜드 FC가 치고 나갈 상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체 준비를 하고 있는 부산 아이파크.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규성이 나가고 그 자리 등번호 79번에 장현수가 투입됩니다. 장현수 선수는 풀백 그리고 윙포워드까지 소화를 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부산 입장에서는 또다시 공격적인 교체 카드를 꺼내는 셈이 되겠습니다. 네.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부산. 자, 더군다나 지금 또 부천이 고향을 상대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부산 입장에서도 오늘 경기 승리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산이 이제 플레이오프를 올라간다 하더라도 구덕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정말 사실 홈에서 경기를 하느냐 원정을 떠나서 경기를 하느냐, 이것은 선수단의 그런 심리나 기세에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서울 이랜드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후반전 20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부산은 2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했고요. 홍동현과 장현수가 후반전에 피치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타라바이의 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일단 이 승리를 지켜낸 이후에 부천과 고향의 경기 결과를 봐야 합니다. 타라바이가 넘어져 있다 일어났고요. 자, 오늘 타라바이 결실도 맺었지만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낄 법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타라바이 선수에 대한 집중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 경기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을 하면서 지금 팀 공격에 최선봉을 맡고 있는데, 네. 그만큼 부산 수비진의 견제 그리고 부산 수비진의 압박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거 차준공, 용재현 올려줬습니다. 나가지 않았고요. 법 내줬습니다. 정석화. 이번 시즌 10개의 도움이 있습니다. 크로스 코너킥입니다. 자, 부산 입장에서는 이번 세트피스 찬스를 기회로 좀 분위기를 반등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흐름 자체는 지금 정말 좋게 가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공격에서의 방점을 찍는 데는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부산이거든요. 네. 이번 세트피스 찬스를 정말 잘 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산입니다. 지난 43라운드 부천전에서도 코너킥으로 득점에 성공했던 부산 아이파크. 짧게 뒤쪽으로 옆그물을 때렸습니다. 자, 지금은 포프 선수가 정말 감각적으로 살짝 볼을 돌려놓는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아쉽게도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서울 이랜드
기회가 된다면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야 되는 서울 이랜드 FC죠. 아, 그렇죠. 거듭 저희가 강조를 드리지만 일단 서울 이랜드 FC는 일단 경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네. 한 골로는 만족할 수 없고 또 부산의 저항이 거세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도 서울 이랜드 FC 입장에서는 골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페이스 자체가 부산이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한 골 차의 리드는 다소 불안함이 좀 있거든요. 네. 이때 추가 득점을 올리면서 도망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서울 이랜드 FC겠고, 부산은 한시라도 빨리 동점골을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찍어차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칼라이 미첼 포프를 철벽 방어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포프 선수가 공을 잡음과 동시에 미첼 선수의 압박이 정말 심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서울 입장에서는 포프 선수가 위협적이라는 존재를 좀 반증해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시즌 앞선 3번의 맞대결에서는 서울 이랜드 FC가 2승 1무로 우세, 한 번도 서울 이랜드를 이겨내지 못했던 부산 아이파크, 오늘도 리드를 빼앗긴 채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길게 던져줬습니다. 그대로 헤더 높게 떴고요. 아직까진 공격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김준태가 걷어냅니다. 어느새 부산 아이파크의 진영, 서정진의 압박, 구상민이 이겨냅니다. 반칙. 자, 지금 핸드볼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팔에 맞으면서 부산 아이파크 프리킥을 얻어냈고 반대쪽 방향을 전환해봅니다. 그대로 날카롭게 김영광 정면. 자, 지금은 충분히 슈팅을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열렸었어요. 빠르게 역습을 가져가 보지는 못하는 서울 이랜드입니다. 김동철 왼쪽으로 심상민, 김동진 왼발로 날카롭게 차줬습니다. 차영환의 머리, 장현수 파울입니다. 자, 서울 선수들은 좀 전과 같은 역습 상황이 나왔을 때 동료 선수들과 함께 좀 더 빠르게 치고 올라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역습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부산 수비진을 뚫어내는데 좀 버거운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게 혼자 해결하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패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고 역습 찬스가 나왔을 때에도 이것을 번번이 살리고 있지는 못한 서울 선수들입니다. 연결됐습니다. 연결 좋은데요. 공간도 넓고요. 이 패스가 끊기는군요. 닐슨 주니어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 김준태가 이번에도 길목을 차단했습니다. 자, 닐손이 내려가지 않고 전반까지 지금 압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닐슨 주니어 반칙입니다. 자, 이것은 골이 빠진 이후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넘어졌기 때문에 주심이 정말 지체 없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은 카드를 꺼내드는 건가요? 지금 선수들이 모여있는 상황. 자, 일단 카드는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주심이 일단 베이스 스프레이를 통해서 프리킥의 위치만을 좀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부산에게는 절호의 기회, 반면 서울 이랜드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반전에 얻어냈던 프리킥보다 더욱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부산인데요. 자, 이 거리라면 정말 직접 슈팅을 시도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죠. 최근 2경기 연속 2대1 승리, 한 경기는 역전승이었고 한 경기는 또 기가 막힌 극장골로 리드를 그리고 승리를 따냈던 부산 아이파크. 과연 동점골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 최강이 라인을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신경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떤 킥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기슬이 울렸습니다. 최강희 그대로 슛! 골대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벽을 살짝 넘기면서
이제 골포스트 상단 쪽을 겨냥을 했었던 최광희 선수인데 아쉽게도 골 위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예, 프리킥 전 상황을 보자면 닐손 주니어의 공격 전환은 위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일단 볼을 본인이 직접 운반을 해주면서 공격 루트를 개척을 해줬고요. 네. 자, 볼을 탈취하고 이제 우측으로 볼이 전환된 이후에도 내려가지 않고 공격 작업을 도와줬던 닐손 주니어 선수입니다. 팔꿈치를 사용했다는 김대영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자, 부산 아이파크는 한 장, 그리고 서울 이랜드 FC는 아직까지 2장의 교체 카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용재현 쪽을 봤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연결. 몸을 날려 막아냈고요. 장현수 가슴으로 떨궈줬습니다. 용재현 보프에게 김영신, 닐손 주니어 오른쪽으로 공격 전환 내주고 들어갑니다. 아, 역시 빨라요. 크로스 올라갔고요. 크로스가 올라가는군요. 역시 이게 정석화 선수와 최광희 선수 이 두 선수 라인은, 그러니까 우측 라인은 스피드에 있어서는 서울 수비진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불꽃을 튀게 만드는 이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하는 두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연계를 통해서 침투를 해나간다. 아, 이것은 상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김영신 또 한 번 찍어 차줬고요. 몸싸움 상황, 부산 아이파크의 반칙입니다. 지금은 홍동현 선수가 또 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울로 끊기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의 적극적인 전방 압박은 부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홍동현의 반칙으로 김영광이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대로 경기가 끝나게 되면 김영광은 5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기록하게 되고요. 다라바이 키를 넘겼습니다. 공을 지켜내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심상민 그대로 공을 내보냅니다. 자, 현재는 양 팀의 벤치가 조금은 조용한 모습. 선수들은 몸을 풀고 있긴 하지만 감독의 신호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반칙으로 공격권 전환. 부산 아이파크가 공격을 만들어 갑니다. 짧게 내줬고요. 벗어나 압박. 또 한 번의 파울. 자, 지금 부산 그리고 서울 이랜드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추가 시간 포함해서 약 20분 정도가 남아있는 후반전인데 부산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또 부천이 지금 또 동점을 허용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 FC가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 이제 다득점을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사실 부천이 여기서 비긴 채로 경기가 끝나게 된다면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플레이오프는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점을 뒤처지게 되는군요. 그렇죠. 고향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때는 서울 이랜드 FC가 다득점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은 저희가 또 거듭 강조를 드리듯이 서울 이랜드는 승리를 거둬야 되고 부산 입장에서는 일단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에서는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예. 자, 이대로 경기가 끝나길 바라면서 고향의 역전승을 바라는 서울 이랜드 FC. 그러나 아직 부산 아이파크 역시 승리가 간절합니다. 닐손 주니어 또 한 번 치고 올라갑니다. 정석화 파울을 얻어냈고요. 다리를 움켜쥐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볼을 빠르게 전개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죠. 정석화 선수가 태클을 다소 심하게 당하면서 어느 정도 고통을 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공격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 올라오겠죠. 크로스 찬스. 아, 접었어요. 왼발로 올라갑니다. 칼라이 미첼 나이스 헤더. 그대로 슛. 용재현의 슛. 골키퍼 김영광 정면이었습니다. 오늘 유효 슈팅 여러 차례 나오고 있지만 김영광의 정면으로 가는 공이 많고요. 칼라이 미첼
앞쪽으로 내준 공. 이번엔 닐슨 주니어의 반칙. 자, 지금 황덕연 해설위원은 이 순위표 확인하랴, 타구장 경기 결과 확인하랴, 오늘 경기 상황 확인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만큼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많은 오늘 경기입니다. 네, 또 한번 타라바 있죠. 키를 넘기지 못했고 용재현, 닐슨 주니어, 유연한 볼터치 이후에 경합을 붙여봅니다. 포프. 그러나 서울 이랜드 FC가 먼저 걷어냈습니다. 이대 패스 기가 막혔고요. 자, 접어 열렸어요. 들어갑니다. 자, 오른쪽. 연결 좋아요. 최우백 처음에 슈팅! 골! 헤딩! 들어갑니다! 자, 결국 주민규입니다. 이번엔 주민규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나온 2대1 연계 패스를 정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이었고, 최우백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 그리고 구상민 선수가 이제 쳐내긴 쳤는데 이게 또 주민규 선수에게는 상당히 또 행운의 골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앞쪽으로 떨어지면서 주민규 선수가 헤더골로 팀의 추가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서의 기적을 노리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2대 0으로 부산 아이파크에게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역시 부산이 상승세 그리고 흐름이 정말 좋긴 합니다만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는 어느 정도 또 무시를 할 수가 없겠어요. 네. 2대 0. 지금 김영신이 나가고 이원영이 투입됐거든요. 자, 이것은 이원영 선수를 공격적인 카드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도 이원영 선수가 올라가죠.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대구와의 맞대결 이후 두 골 실점은 부산 아이파크가 굉장히 오랜만인데요. 자, 서울 이랜드 FC 최근의 지금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흐름을 탔습니다. 멈출 수 없는 서울 이랜드 FC 계속해서 퍼붓고 있습니다. 김태은 걷어냅니다. 차영환, 포프 가운데로 연결, 차츰차츰 올라갑니다. 사인이 맞지 않았고요. 이제 추가 시간까지 대략 15분도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 경기가 갈수록 흥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박건하 감독도 이제는 부천 고향의 경기 결과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경기가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서울 이랜드의 승격이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부산 아이파크 치고 들어가는 과정, 반칙이군요. 지금 유니폼이 아주 시원하게 찢어졌네요. 자, 이렇게 되면 홍동현 선수는 2경기 연속으로 유니폼이 찢어지는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이번 유니폼은 그 국사책에 나오는 빗살무늬 토기가 떠오를 정도로 찢어졌는데 몸매가 굉장하군요. 역시 또 여성 팬들의 마음을 또 부산 여성 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팬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어요. 자, 팀이 뒤쳐져 있는 상황, 지금 유니폼을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운 부산 아이파크일 텐데요. 빠르게 홍동현 선수는 경기장에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그 말씀을 드리는 와중에 부천이 고향을 상대로 한 골을 또 앞서 갑니다. 자,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서울 이랜드 FC. 일단은 이 상황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된다면 서울 이랜드 FC는 경기를 정말 잘 치르고 승리를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동현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경기장에 투입됩니다. 자, 지난 부천과의 맞대결에서는 뒷부분이 찢어졌던 홍동현인데요. 자, 그만큼 격렬하게 경기를 펼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타라바이 뒤로 내줬고 김준태. 자, 오늘도 서울 이랜드의 중원을 확실하게 책임져주고 있는 김준태입니다. 자, 역시 득점 이후에 서울 이랜드의 패스 플레이 그리고 역습에 의한 연계 플레이가 상당 부분 살아났습니다. 좋은 패스, 컷백 차단됐습니다. 몸싸움 과정. 자, 이번에 부산의 역습이에요. 부산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프 달리고 있습니다. 야생마처럼 몸싸움에서 밀리고 말았습니다. 자, 부산은 이렇게 이원영 선수를 투입한 만큼 이원영 선수의 머리를 겨냥한 포스 플레이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난 강원전에서도 이원영 선수의 투입으로 재미를 봤었던 부산 아이파크. 자,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다라바이, 서정진의 반칙. 후반전 35분 넘어섰고요. 이제 44라운드도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가 대전에게 선제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고양에게 세 번째 득점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경기가 종료되면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경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번 시즌 최종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찾은 이 레올파크에서 부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을 마무리한다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유종의 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부산 아이파크 입장에서는 다음 시즌 이 같은 리그에서는 안 만나고 싶겠지만, 아, 그렇죠. 만약 만나게 된다, 그리고 뭐 FA컵 뭐 다른 대회에서 만나게 된다면 굉장히 한 번은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으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경기가 끝나지 않았고요. 2대0으로 서울 이랜드 FC가 앞서 있는 상황. 교체를 준비하는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타라바이가 그라운드를 떠납니다. 그리고 22번에 전민광이 투입됩니다. 자, 계속해서 득점을 노리겠다는 박건하 감독의 의도가 담긴 교체 카드입니다. 오늘 타라바이 선수 정말 많이 뛰어줬고요. 전민광 선수는 일단 뭐 키도 굉장히 큰 선수라 제공권에도 강점이 있고 또 득점력까지 겸비한 선수이기 때문에 박건하 선수가 전민광 선수에게 또 팀의 추가 득점을 바라는 그런 교체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민광의 투입이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바로 전민광이 경합에 들어갑니다. 닐손 주니어 차영환을 받고요. 전민광 선수는 또 체력도 굉장히 좋은 선수인 게 구단에서 실시하는 그 왕복 훈련이 있죠. 네. 쿠퍼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쿠퍼 테스트 3600m를 전부 다 소화한 선수라고 합니다. 정말 이 타팀 선수들에게는 풀타임으로 같이 뛴다면 정말 피곤한 선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서 활동량도 굉장히 넓게 가져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기 막판에 서울 이랜드의 추가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닐손 주니어 왼쪽 장현수, 이원영의 키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자, 부산 선수들은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 부천이 고양 상대로 3대1로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약 경기가 종료가 된다면 부천이 4위 자리로 올라가고 부산이 5위 자리로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네. 승강 플레이오프가 이렇게 만약 끝나게 된다면 이 부천 홈에서 먼저 치러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 아이파크는 디스 어드밴테이지를 얻은 채 경기를 펼쳐야 합니다. 또 한 번 서울 이랜드 FC의 역습. 김태은 뒤를 받고요. 아, 연결 좋아요. 최호백. 자, 다시 채용인데요. 닐손 주니어가 막았습니다. 장현수, 닐손 주니어 바로 앞쪽으로 연결. 정석화 본인의 주무기 스피드를 살리고 있습니다. 접어 들어갑니다. 돌파 됐습니다. 선수를 받고 올라갑니다. 자, 반대쪽 이원영인데요. 옆구물입니다. 자, 부산이 이런 플레이를 조금만 더 일찍부터 보여줬더라면 훨씬 더 좋은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이원영 선수의 이 높이 자체는 정말 K리그 챌린지에서 손꼽힐 정도로 제공권이 좋은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원영 선수의 이 머리를 겨냥한 플레이, 부산이 지금 상황에서 해줘야 할 가장 좋은 플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에 맞추는 전민광.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전민광 선수는 최전방에 배치가 되고 득점력도 있지만 어쨌든 제공권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주민규와 전민광 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부산 수비진은 더욱 압박을 느낄 수 있고요. 자, 이번에도 이원영을 보고 잘 내줬고요. 그러나 원하는 대로 떨궈내지 못했던 이원영입니다. 오늘 칼라일 미첼의 수비 역시 굉장히 견고함을 자랑해 줍니다. 다시 한번 전민광 쪽 다이렉트 패스. 아, 연결이 됐어요.
주민규 왼쪽으로. 후반전 40분 넘었습니다. 주민규 오른쪽으로 최호백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빈 공간으로 닐슨 주니어의 차단. 결국 이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는 이 돌아 들어오는 선수들의 이게 좋아요. 득점이 만들어지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던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이게 득점 이후에 이런 연계 플레이가 눈에 띄게 좋아진 서울 선수들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흐름을 좀 이어갈 필요가 있겠고, 부산은 본인들이 오늘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점유한 시간, 그리고 본인들의 흐름을 탄 시간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경기가 지나면 이제부터는 단두대 매치이기 때문에 부산 아이파크는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자영환의 머리. 앞으로의 토너먼트를 치러내는 데 있어서 오늘 경기를 기반으로 좀 더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을 펼쳐야 하는 부산 아이파크인데요. 그러나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닐슨 주니어 직접 돌파 시도. 라인을 타보려 했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세 번째 교체 카드 사용합니다. 최호백이 나가고 안태현이 투입됩니다. 안태현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측면에서의 스피드를 조금 더 살리겠다라는 박건하 감독의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최호백 선수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본인의 목을 뭐 정말 다 해줬죠. 네. 최강희 공격적인 움직임. 그러나 압박이 거센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뒤쪽으로 연결. 길게 봤습니다. 이원영. 장현수 쪽. 길목을 잘 지키고 서 있는 서울 이랜드 FC. 자, 부천이 고향에게 4대1로 앞서게 되면서 이제 사실상 좀 서울 이랜드 FC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게 될 것 같고요.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고 있죠. 네. 자, 그러면서 대구는 다이렉트 승격을 향해서 정말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구도 승격에 대한 꿈이 정말 간절했던 이번 시즌인데 조금 홈에서 아쉬웠던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털고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대구가 지난 시즌 이 최종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으면 자동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발목을 잡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주가 승격을 하고 대구는 토너먼트를 통해서 또 수원FC에게 패배를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대구 팬들에게 만약 오늘 대구가 이 스코어대로 경기를 마친 채로 다이렉트 승격을 가져가게 된다면 정말 기억에 남을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챌린지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사실 이 강등권에 빠져 있는 클래식 팀 역시도 굉장히 팽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요즘 정말 불꽃이 튀죠. K리그 뭐 클래식 챌린지 할 거 없이 정말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 이제 오후 4시부터는 수원 FC와 수원 삼성이 또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클래식 강등권의 이 경기도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 포포 돌파 좋아요. 만회골을 집어넣을 수 있을지. 칼라이 미첼 멀리 걷어냅니다. 오늘 많은 홈팬들이 찾아줬던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역시 이원영 선수의 제공권은 정말 탁월합니다. 계속해서 공격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이원영이고요. 또 한 번 이원영 쪽. 오늘 경기 후반전의 추가 시간은 5분입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한 상황. 서울 이랜드의 역습. 안태현. 그러나 닐슨 주니어가 공을 뺏어냅니다. 장현수. 정석화.
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줄 곳이 마땅치 않았고요. 닐슨 주니어 반대쪽 길게 봅니다. 이원영 머리에 맞췄고, 자 바운드가 바로 슛을 때리기엔 어려웠습니다. 자, 이거 그런데 뒤쪽에서 푸싱이 들어왔습니다. 반칙이군요. 페널티 박스 바로 앞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낸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자, 오늘 유니폼이 거세게 찢어졌던 홍동현이 반칙을 얻어냈고요. 자, 원정 팬들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었던, 자, 부산 아이파크의 팬들도 한 골 만회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선수들 과연 보답해낼 수 있을지. 지금은 차영환과 포프가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영환은 또 강력한 슛을 때릴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직접 다이렉트 슈팅을 강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비 벽을 쌓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무서울 수 있는 차영환의 슛 파워인데요. 포프의 정교함이냐, 차영환의 파워냐. 차영환, 자, 지나갔고요. 포프 신중하게 그대로 슛! 이번에도 수비 벽을 노려봤지만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높게 다시 한번 붙여봅니다. 닐슨 주니어, 홍동현, 포프에게 연결. 박스 안쪽에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코너킥. 시간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가 정말 승패를 떠나서 정말 빅매치임을 잘 보여주는 경기력을 양팀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라갔습니다. 걷어냈고 최강희 그대로 슛. 일단 한 번의 차단, 그러나 연결됐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서울이랜드FC 안태현. 이번엔 부산 아이파크 장현수. 격렬합니다. 중원에서의 싸움 굉장히 치열한데요. 홍동현, 전민광이 끝까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제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현수, 포프 크로스 찬스. 자, 또 좋은 위치에서 플릭 찬스 얻어가는 부산입니다. 칼라이 미첼 경고가 있었죠. 이러면 퇴장이네요. 1분 30여 초를 남겨두고 44라운드에서 칼라이 미첼이 결국 경기장을 떠나고 맙니다. 다소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서울이랜드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첼 선수 본인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그런 경고에 의한 퇴장이 되겠네요. 네, 오늘 칼라이 미첼이 2장의 경고를 제외하면 정말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박수를 받기에 충분한 수비력을 보여줬던 칼라이 미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 선수들을 탐색하기 위해서 또 슈틸리케진의 코치죠, 카를로스 아르무아 코치가 또 이 자리에 레올파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칼라이 미첼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결국 피치를 떠나게 됩니다. 차영환, 자, 경기장을 떠나지 못하고 미첼 선수는 경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어요. 박스 안쪽에서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자, 이원영 선수에 대한 마크가 상당히 심하죠. 차영환 강하게,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뒤쪽으로 떨궈준 공 안태현의 반칙. 자, 지금은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부심의 지적입니다.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골이라도 넣겠다는 부산 아이파크의 열망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추가 시간 5분의 시간까지 일단은 지나갔고요. 추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뒤쪽으로 내준 공 김영광 길게 차냈습니다. 이원영 쪽 그대로 헤더. 김영광 골키퍼 또 한 번 막아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 K리그 챌린지 44라운드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서울 이랜드FC와 부산 아이파크의 맞대결, 서울 이랜드FC가 홈팬들 앞에서 귀중한 승리를 챙기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